이번 시간은 수용부터 해 나가십니다. (167페이지) 찾았죠?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번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2번입니다.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소유권의 권리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1번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2번은 소유권 외 권리에 해당되는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셨던 제한 물권 있죠. 지역권이나 지상권 등에 관한 권리가 수용, 사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일시사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계획설에 인접한 동을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추천없습니다. 인접이란 말과 일시 사용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에 존재하는 토지 등과 소유권 외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부분 보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의 의제란 말을 보시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 공치법이라 표현합니다. 그 공치법 준용할 때 실시계 고시한 경우 실시계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입니다. 저 수용 시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군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보상하고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 현금 보상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공부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을 함께 공부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5평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32평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주고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30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형태입니다. 15평에 대한 소유권이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저 분양권이 15평 아파트 소유권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것을 권리 교환의 준말인 공용 환권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권리의 권자와 교환의 환자를 조합한 말이 환권 방식으로서 이 보상 형태는 사후 현물 보상입니다. 나중에 아파트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전에는 농지였던 땅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토지 교환의 준말인 환지 방식이 되게 됩니다. 보상 형태는 사전 현금 보상이다. 사후 현물 보상이다. 사후 현물 보상이 되고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무엇? 사전 현금. 그래서 환지 방식과 환권 방식이란 말 보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 형태가 되게 됩니다. 특히 공용 환권을 나중에 도정법 공부하시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이란 말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도정법은 딱 4군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 쭉 해버리고 그리고 최근 개정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한두 군데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총 하게 되면 많이 하면 6군데에서 8군데, 적게 하면 4군데. 제가 잘 찍었으면 시험 문제 나올 것이고 못 찍으면 다시 꽝 되는 거죠. 도정법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법은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가 잘 체계가 잡혀 있으시면 개발법 공부했을 때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지금까지 안 했냐면서 저를 원망하실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얘만 잘하면 개발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방식은 유일하게 뭐다? 수용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 그리고 건축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저 부지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용은 할 수 없고 사용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부터 인접한 곳에 학교 등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학교 주변의 땅에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고자 한다고 하면 인접한 토지이죠. 저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오직 뭐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용, 사용, 일시 사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세 개의 권능은 사용, 수익, 처분이었죠. 그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것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만 재산권 침해할 수 있는데 저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2단계 마지막 절차. 맨 마지막 절차가 무엇입니까? 실시계에 인가하면 뭐 했습니까? 고시했었습니다. 저 2단계 맨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용, 사용과 관련된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양과 3번 동그라미 2번의 사업인정 고시 의제, 이 말은 수용 요건으로 이해하시고 그 수용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 실시계획 고시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십니다. 옆에 페이지의 양가로 2번 타인 토지 출입 절차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남의 땅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특광시군의 허가 받아야 되며 허가 주셨습니다. 출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타인 토지의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타인 토지를 재료 적시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일시 사용 추천했습니다.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 장애물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사전 통지라는 말 찾으셨죠?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 장애물 변경 제거하려는 날 3일 전까지 3일 전 추천했습니다.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언제 이후 가능합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이후에. 그러면 저 실시계획 고시했다고 하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에 관한 절차 거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행정청으로부터 이미 인가받은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입안권자 한다, 결정권자 한다. 결정권자가 인가권자였습니다. 시행자는 입안권자이면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권자가 인가 내줬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전에 남의 땅에 출입해서 조사 측량하고자 한다면 행정처로부터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인 토지 출입은 기간에 대한 제한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설인 학교나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기조사 해야 되죠. 그 기초조사할 때 조사 측량하고자 하면 남의 땅에 출입해야 되는데 그 남의 땅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누구에게?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은 때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거나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언제? 실시계획 고시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한 이후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인가받은 상태니까 따로 받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타인 토지 출입에 있어서는 왜 허가받고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지, 허가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통지만 하면 되는 반면 일시사용과 관련되어서는 허가받는 거 없습니다. 왜? 실시계획 인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 똑같은 행정처분을 지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허가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김, 이, 박이죠. 그리고 중국 가게 되면 성씨가 지나가는 10명 중에 장시성을 가지는 분이 3명, 이시성을 가지는 분이 4명이라고 합니다. 장삼 이사가 중국에서 그렇게 흔한 성씨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장위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장씨이죠. 장위안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예, 있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장삼 이사란 말 보셨다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해주실 것은 장삼 타칠입니다. 장애물 제거 변경, 그리고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며칠 전에? 3일 전에 통지해야 되고, 타인 토지 출입 시에는 며칠 전에? 7일 전에. 다만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남의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남의 땅을 인접한 토지를 해서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뭐 거쳐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인가받고 고시하는 것이죠. 저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남의 땅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제거 변경하는 때에는 법에 명시적으로 특광시군에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전제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되어서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도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거든요. 이 인허가 처분 전에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소재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은 때만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게 정리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실 것은 장삼 타칠. 재미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중국 가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장시성이고 나머지는 다른 성을 서는 분이시겠죠. 장삼 타칠. 너무 심각하게 봐주지 마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보게 되면 행정심판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잠깐 보십니다. 이 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줄여놓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이 아닌 시행자, 행정처 아닌 시행자 가로 해놓습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지정한 자 동그래 놓습니다. 행정심판 제기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 수업 끝나시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것, 줄친 것, 가로한 것 읽어는 보십니까? 읽어보시면서 수업 시간 중에 들었던 게 기억나는지를 확인해 하셔야 되고,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표시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이 지문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땡큐이지만 응용해서 시험에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청이 수립한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하고 행정청이 하는 행위를 행정행위, 저 행정행위는 행정처분과 같은 의미인데 내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했다고 남양시장이 과태료 10만 원 내라고 부가 처분 통지하면 나는 돈 낸다? 이의제기한다. 내가 아무 잘못 없었을 때 이의제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행정청의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만약 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인 일반 국민은 자신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관청에게 이의제기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 표현합니다. 저 처분관청의 상급관청에게 이의제기하게 되면 얘를 행정심판이라 표현합니다. 행정심판 제기했는데 불구하고 구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 쫓아가서 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 소송을 행정소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은 처분관청이 하는 것입니까? 상급관청이 하는 것입니까? 행정심판은 처분관청이 하는 것이다. 상급관청이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누구에게? 상급관청에게. 그러면 남양시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 남양시장의 상급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제기하는 것이고요. 경기도지사가 잘못된 행정처분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 되게 됩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못된 행정처분했다면 누구에게?
국무총리실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 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관청에 하는 것이다. 상급 관청에 하는 것이다. 상급 관청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급 관청에 제기하는 이의 제기를 행정심판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전혀 와닿지 않지만 갑자기 세금 더 내라고 하면 그때는 돈 1,000만 원 내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행정심판 제기하실 거죠. 만약 남양주 세무서장이 세금 1,000만 원 내라고 하면 남양주 세무서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의 제기이고요. 경기도 세무청장에게 뭐 이야기하면 행정심판. 경기도 세무서에 이야기했는데 구제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국세청 달려가실 거죠.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역시 우리는 돈과 관계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에, 이것 사인이거든요. 민간이거든요. 이분이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뭐 하실 겁니까? 민사소송 제기하는 게 결론이죠. 그전에는 목소리 크게 한번 따지는 게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서의 일정한 조치 처분을 했다고 하면 비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정청은 누구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된 것입니까?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 시행자 된 것이거든요. 비행정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이 누구이다? 입안권자는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지정한 자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저 지정한 자는 이 사람과 대등한 자입니까? 상급관청입니까? 상급관청이라 생각해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토막토막 들으시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장짜리 받으신 게 있는데 그 한 장짜리 그걸 제가 타면 6시간에 끝나거든요. 더 알고 하면 4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한 장짜리가 정리할 때 그 한 장짜리로 서로 쉽게 할 수 있으면 국토계획법이 만만해지시는 게 됩니다. 예,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행정심판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 준공사 공사 완료 공고 누가 한다? 결정권자 하는 것이겠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바로 174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권리 구제 차시였죠. 우선 제1절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개발 행위를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 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서를. 그래서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아닌부터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까지 가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저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무엇 대상이다? 수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하게 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만들기로 결정된 것이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면서 사전 현금 보상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수용한 이후에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이지만 수용 전에는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자는 자기 땅인데 불구하고 보상은 받기 전인데 불구하고 이 땅에는 내가 살 집을 함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었을 때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2년이라는 게 존재하고
10년이라는 게 존재하며 20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상인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기반설이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하는데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50여 개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현재 나뉘는데 7번이 환경기초시설이며 6번이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 올해 개정해서 자연장지란 말 없습니다. 장사시설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라는 세 가지로 되어 있고 환경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폐폐라는 말로 우리가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그 사업 대상인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 절차 1단계 도시군 계획설 부지 나오는 것이죠. 지형도면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2단계는 시행자 실시계획이죠. 그리고 3단계는 수용과 공사 완료 공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1단계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 보셨고 시행자는 누가 된다? 입안권자.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 그리고 수용 방식에 따라 사업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가 시행하는 것이고 공사 다 끝나서 준공 금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서로 반복하며 계속 반복되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시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기억 나셔야 됩니다. 누가 수립한다?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3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협의,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지방의회 의견 정치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도시군 계획설은 결정 고시한 날부터 몇 년, 2년 내 도시군 계획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시행자는 입안권자인데 그중에 특광시군이 사업 시행해야 되죠. 예외 국도, 비행정통도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비행정청 중에 민간이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비행정청에 다양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처분이 있다고 하면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을 함께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착수는 언제 이후하는 것이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하는 것이죠. 그 사업 착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공시송달이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이죠. 공법상 특히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송달 대상이 누군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공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비행정청이 공시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결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입안권자는 딱 세 번입니다.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행자. 그러면 공시 송달과 관련된 승인은 그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승인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다? 2단계 마지막은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 고시한 때 그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3명은 장시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죠. 장시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장삼, 타칠. 장시성 빼고 나머지 다 다른 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3시간 가까이 했던 걸 갖다가 단순히 한 5분 만에 다 끝나시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으십니다. 안 해서 일 뿐이지 하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수용되기 전 개인 사유지를 할지라도 내가 살 집을 함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요한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과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2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2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올해 사업하는 거를 하면 좀 예외 있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않거나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최근 3년 안에는 사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년 뒤에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새로 건물 신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원래 있던 건물 있지 않겠습니까? 저 기존 건축물이 비가 오면 빗물 새더라고요. 이것 고쳐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마 건축법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국토계획법 잠깐 나오고 건축법 들어가게 되면 그때 건축행위, 대손행위를 함께 공부하시는데 고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고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재축이라 하거든요. 고쳐서 살아라. 기존 건물에 대한 뭐는 가능하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안 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사업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있던 건물이 있다고 하면 고쳐서 생활해라. 그래서 재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일반적인 경우 거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는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매수 의사 표시가 아니고요. 이때 매수는 제발 수용해 달라. 수용을 청구하는 것을 매수 청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매수 청구 제도가 언제 적용되게 되는지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대상과 절차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자 10년의 말과 지목대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 매수 청구권자 있으면 상대방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생성, 변경, 소멸되는 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청구권은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자 있다면 항상 누구 안에 있다? 상대방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특광시군이. 그래서 상대방은 누구이다? 특광시군 놔줘야 되겠죠. 잘하시는. 예,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은 해제 심사, 해제 입안 신청, 해제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인데 얘는 동그라미만 두 군데 하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신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저거 보시는 게 필요한데 아마 올해 시험 나올 게 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 칠 것. 해제 입안 신청과 해제 결정 신청. 근데 이 민법은 법이 총칙과 물권과 채권, 친상이거든요. 그거 통째로 한 바퀴 돌면 파노라마처럼 민법 전체 흐름과 주요 목적 또는 주요한 공부할 내용들이 좀 감 잡힐 수 있습니다. 공법도 국토계획법을 하나법이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만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쟁점 될 수 있는 것과 시험 나올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도 하나, 도정법도 하나, 건축법도 하나, 주택법도 하나. 그 안을 통째로 보고 다시 반복하실 때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하나 공부할 때 얘는 아예 포기할래. 그러면 안 나타나서 상관없고요. 법 하나 공부할 때 그것만큼은 내 걸로 하겠다 하시면 국토계획법에 보통 4주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 4주만큼은 올인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법은 2주면 끝납니다. 주택법 2주면 끝날 겁니다. 대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 국토계획법 몰라 상관없습니다. 건축법, 주택법이 총 14문제이거든요. 14문제 다 맞추면 나머지 26문제 내리 찍으면 3개를 맞으면 그러면 17개이기 때문에 점수는 얼마이다? 과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에서만 90 나오시면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건축법 주택부 하는 거는 꼭 들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 국회법 못 해먹겠어, 버리겠다, 그 생각하시면 건축법 주택부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마음속에 농지법의 둘 중에 하나는 5번. 대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떨고 다니다 보면 출제하신 분이 엿먹으라고 해서 4번을 정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근 15년 사이에 2번 빼고는 2개 문제 중에 정답 하나는 항상 5번이더라고요. 안 되면 5번 찍으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예, 그래서 얘를 잠깐 확인하시고 175페이지 개발행위가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2년 지날 때까지 2년 동일해 놓습니다.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나 시행이 되지 아니한 사업 안 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사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1, 2 그냥 건너뛰시고 3번 건축에 대한 개축, 재축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새로운 건물은 신축할 수 없지만 박스 속에 3번 찾지 않았습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과 재축은 한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개축과 재축은 종종과 같은 범위 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신축은 할 수 없지만 기존 건축물을 고쳐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는 거 아닙니다. 얘 요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176페이지에 매수 청구 찾으셨죠? 매수 청구 별표 3개 놓습니다. 얘는 무조건 반오셔야 됩니다. 우선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1. 청구권자 찾으셨죠? 2. 매수 의무자입니다. 1번 매수 청구권자.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밑에 가로 속에 실시계획인가라는 말 찾으셨죠? 예, 가로해 놓으시고 제외한다, 제외 추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 추놓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2번 매수 의무자입니다.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예외 찾았습니다. 박스 보시게 되면 1. 시행자 추천없습니다. 2. 설치 관리 의무자, 설치 관리 의무자 추천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매수 절차 찾으셨죠?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추천없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알려야 한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2년 동일해 놓습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했을 때 최대 처리 기간은 2년 6개월이라는 이야기죠. 매수 청구하면 몇 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한다? 6개월.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하면 몇 년?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건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수준 없습니다. 한 줄 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지법에 따른 매수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매수하게 되면 시가로 매수하겠습니까? 반값에 매수해 주겠습니까? 반값에. 그 가격을 정해놓은 것이 공지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매수 방법과 관련되어 원칙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그 대금 지급한다. 현금 추천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매수 청구는 수용 청구이죠. 수용 방식의 보상 방법은 사전 현금 보상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천없습니다. 이게 꼭 보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이걸 가지고 낼 겁니다. 채권까지 낼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2. 부재 부동산 소유자, 부재 지주를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고 표현합니다. 토지이거나 비업무용 토지.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상환기간은 10년이란다. 10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매수 청구했는데 안 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박스입니다. 박스에 1번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2.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2, 3 묶어놓습니다. 3층 이하의 광해 단독택, 3층 이하의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소, 노래연습장, 다종 생활시설은 세법 교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죠. 우리 대신 다 다녀주시는 게 이거 같은데요. 얘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것만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합니까? 딸기 축제 갔다 오셨습니까? 그 딸기 축제하는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만약 노래 부르러 하셨다고 하면 노래 연습자 갔다 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법 교수님께서 많이 희생하고 계십니다. 4번 공작물이라는 것 우리 확인하셨습니다. 잠깐 예를 봐주십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작물, 개인 사유지를 할지라도 함부로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2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는데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면 언제 사업할지 모르거든요. 원래 있던 건물을 뭐는 재축은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뭐한다?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저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제들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입니다. 결국 이 매수 청구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청구권자와 매수 상대방, 매수 의무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10년간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지목대는 우리 공시법 시간에 많이 공부하셨죠. 그래서 얘를 지목대자라는데 이 한자를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와대 대자는 건물 대자이거든요. 그래서 지목대인 토지는 원래 뭐하는 땅이다? 건물 건축할 땅입니다. 그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상대방은 우리 남양주에 도로, 학교 만드는 자는 남양시장, 서울에서는 서울시장. 그래서 매수 상대방은 특광시군이 되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도로가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이 도로가 지목, 전, 답, 과수원, 농지에 도로 만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이 농지 소유자는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저 10년은 강산이 한번 바뀌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산 한번 바뀔 동안 저 농지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규제를 못 느낍니다. 이 농지에는 건물 건축하는 게 목적입니까? 농사 짓는 게 목적입니까? 농사 짓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지목 전답인 때는 농사 짓는 때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제한한다 할지라도 전혀 규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매수 청구권자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지목대인 토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저 지목대인 토지는 원래 뭐 할 땅입니까? 건물 건축할 땅인데 저 건물 건축할 땅에 10년 동안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했다고 하면 이것 지나친 규제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 저 10년 동안 사용 수익을,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사용 수익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한물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용 소액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지나친 규제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서울 강남 쪽에 있는 도시군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헌법재판소에 1970년대 강남 택지 개발하면서 내 땅을 공원 용지로 결정했는데 몇십 년 동안 보상금 수용하지도 않고 계속 공원 용지로 규제 가하는 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달에 이것 헌법에 불합치한다 해서 판결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달에 그 땅이 풀립니다. 강남에 공원이면 한 1000평, 2000평 하거든요. 평당 1억씩 하면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서울 안에 평당 1000만원짜리 땅은 없고요. 서울 안이라고 하면 아무리 변도리를 할지라도 평당 2천만 원 하거든요. 강남은 좀 더 할 것 같은데 조상을 잘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상대방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우리 2단계 절차의 시행자야 비행전청은 입안권자로부터 지정받으면 시행자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고속도로라고 하면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도로공사가. 철길이라고 하면 누가? 철도공사가. 그러면 법으로 해당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설치, 관리 의무자 정해져 있다고 하면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무자에게.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상 보셨다고 하면 이제 절차를 보십니다. 저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에게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으면 저 통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매수 청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최대 처리기간은 얼마이다? 2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10년간 사업 시행되지 않은 지목, 대인, 토지랄지라도 10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았지만 11년 차에 또는 12년 차에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시 계획을 인가 받은 상태라고 하면 저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하면 바로 한두 달 뒤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6개월 걸쳐 돈 받는 게 낫습니까? 2달 안에 돈 받는 게 낫습니까? 2달 안에 받는 게 좋다고 하면 이게 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 10년 지났다 할지라도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매수 처리와 관련된 절차가 2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 절차를 진행한 상태라고 하면 매수 청구 대상 이단이다. 이것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시험에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지만 도시군 계획설 결정 후로부터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실시계획 인가받았다고 하면 10년 지난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때는 매수 청구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2달 안에 돈 받는 게 낫지 2년 6개월 걸리는 것보다는 훨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매수 청구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매수해주는 것과 매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하게 된다면 저 매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금 매수해줘야 되죠. 그리고 저 매수 금액은 시가이다, 반값이다. 반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 돈 이야기 나오면 그 돈 이야기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입니다.
여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는 시장 가격, 시장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공법에서는 시가이면 감정평가액 두 개만 나와야 됩니다. 만약 공법에 공시지가란 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공법상 공시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감정평가액 외에 딱 두 군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현금 매수하게 되면 그 매수 가격은 시가로 매수한다? 틀리고 공시법상 정하는 매수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공시법에 정하는 가격이라면 시가의 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서서 재결 신청하게 되면 그때는 50%까지 올라가는데, 이번에 좀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님이 누가 좀 험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훈진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착수금을 지급하고 4,500이 변호사 수임료인데 총 합치면 얼마이다?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 변호사 사건 상대하게 되면 착수금이 500만 원인데 내가 재결 신청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돈이 500만 원 넘는다고 하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대신 이 재결 신청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원하는 돈이 보통 2천에 3천이거든요. 나오는 돈이 딱 500,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변호사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항상 우리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렇게 해가지고 몇 억 써서 변호사 해봤자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매수 가격 이때만큼은 시가로만 쓰는 거 아니라 어디에서?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에서.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돈을 준다는데 또 현금 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거든요.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발행 대상은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일 때. 그러면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는 것? 아니죠. 두 번째, 이 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한다면 지방 채권이죠. 국채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장관이 발행했다면 국채라 분류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지방채이지 국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아마 제 생각에 이분은 빨리 법원에 달려가시게 되면 피성령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받으셔서 그 돈 가지고 대체 토지 확보하는 게 낫지, 10년 뒤에 채권 상환해서 그 돈을 투자하게 되면 주변 땅값은 다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억울해하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포기하고 4년제 등록금으로, 그리고 대학원까지 합치면 더 많은데 그 돈 가지고 분당에 땅을 사놨으면 제 인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87학번이거든요. 그때 사가지고 그쪽에 땅만 사놨으면 그 당시에 평당 10,000원 밖에 안 했었거든요. 왜 제가 대학 공부를 했는지 참 억울합니다. 우리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 원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거 하는데 제 정이 아닙니다. 대신 비업용 토지, 그리고 부재 지주의 토지인 경우라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2002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2002년도에 환갑잔치는 참 중요했다? 별 볼 일 없는 행사였다. 2002년도에는. 요즘은 환갑한다고 사람 부르는 사람 안 계시던데요. 늦어도 한 7순 정도 돼야만 사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연령은 20대와 30대라고 하면 숫갈의 색깔이 좀 달라야 됩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아마 40대 중반쯤에 토지에 투자하시게 되고, 이번에 토지에 투자했는데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완전 꽝이죠. 대신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이가 50대 중반이시고요.
그리고 매수 청구하게 되면 처리기간 얼마? 2년 6개월. 그러면 이제 환갑잔치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 부재, 주재 토지에 대해 환갑만큼 잘 치러보라고 3천만 원은 현금 지급하게 되고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갑잔치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칠순잔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게 되면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 칠순잔치를 잘 한번 해보라고 현금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왜 상환기간이 10년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이거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거든요. 우리 첫째 주에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그것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삶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상환기간이 10년인지, 왜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는지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하는 경우,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했는데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땅에 계속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3층 이하의 광해 단독택,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주택은 공동택 아니면 단독택인데 이 단독택은 4가지 형태로 있죠. 1층, 2층짜리의 협의 단독택과 하숙주택이라 분류는 3층 이하의 다중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이라 분류는 주택으로 사용한 청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택, 그리고 시장님이 거주하고 있는 관적, 공간, 이 4가지를 뭐란다? 광해 단독택이랍니다. 그러면 이 광해 단독택은 주택으로 사용한 청수가 최대 몇 계층? 3계층. 그래서 3계층 이하의 광해 단독택을 매수 청구가 거절당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3층 이하의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세법 교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주 찾아가 주시는 것은 이곳에 만들 수 있다 없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그건 못 만드는 겁니다. 제외한다. 그거 타기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는 것을 특광시군은 잘 알고 있다 모른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보상받기 전에 자기가 살 집을 만들겠다고 하면 특광시군은 허가 내줬겠습니까? 허가 안 내줬겠습니까?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런데 저 매수 청구하고 6개월 내 매수 상대방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특광시군에게도 매수 여부 결정을 통지하는 것은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이제 그 땅에는 3층짜리 광해 단독택과 3층짜리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소유자에게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까지 통지한다? 특광시군까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연결고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청구권자 대상입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실시기에 인가에 관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매수 청구 대상 아닙니다. 한두 달 안에 수용해 주니까. 그리고 매수 상대방은 특광시군의 원칙적인 상대방이지만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법령에 따라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졌다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정리해졌다면 다음은 절차입니다.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몇 월? 6개월 내 상대방은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는데 소유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광시군에게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3층 이하의 광해 단독택과 근린 생활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광시군에게도 매수 여부 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통지했다고 하면 몇 년?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매수 청구 절차에 따라 매수해주는 경우가 있죠. 현금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매수 가격은 시장 가격 아닙니다. 공시법에 정하는 가격.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누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제정신 아닌 분,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부재 지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하며, 칠순잔치하라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을 한다. 그리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곳에는 새로운 건물 신축할 수 있죠. 원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 아예 건축 못하던 땅이지만 매수 청구가 거절되었을 때는 신축까지 할 수 있다. 그것 잡으십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의 시료 몇 년입니까? 20년.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제4절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해제 신청 찾으셨죠? 저 딱 두 군데만 동그라미 하고 말 거거든요. 1번 해제 위반 신청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신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제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3개월 찾았습니까? 이내 위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2번 해제 결정 신청이란 말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결정 해제, 결정 신청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결정 여부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3. 해제 심사 신청 찾았습니다.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 거치는 사전 절차는 몇 개 있었습니까? 결정하고자 한다면 타당성 확인하고자 할 때 2개, 협의심의.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한다면 몇 개의 절차가 거쳐야 됩니까? 3개, 기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정치. 그게 방금 보셨던 3개월과 2개월의 법 규정 이유입니다. 해제해달라 위반 신청하게 되면 위반권자는 3개의 절차 거쳐야만 해제 위반 여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이고요. 해제 결정하면 2개 절차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입니다. 법 아주 단순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쉬었다 하시면